네, 안녕하세요. 방어진증.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교과서 85쪽 펴두고, 자, 우리가 요약하며 읽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텍스트는 석빙고라는 텍스트로 우리가 요약하기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얼른 같이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 봅시다. 얘들아, 1문단의 중심 문장 뭐죠? 그죠? 겨울철에 숯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중심 문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그 부분을 그냥 밑줄을 쳐주면 되죠. 자, 두 번째 문단도 역시 어디에다 밑줄 쳤죠? 그죠? 첫 번째 문장.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밑줄 쳐져 있죠. 주로 각 문단 내에서 첫 번째 문장이 주로 중심 문장이 되죠. 그리고 각 문단별로 이렇게 중심 문장들을 다 합치면 그게 이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어디에다 우리 밑줄을 쳤죠? 그렇죠. 역시나 첫 번째 줄,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하고 네 번째 문단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중심 문장이라고 밑줄 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재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키워드 되는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였죠. 그래서 4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석빙고 내부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날개벽 때문이다.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5문단은 그렇죠.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월 말 무렵에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1에서 7, 8개월 동안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고. 자, 6문단은 우리가 여기에도 아까 4문단처럼 중심 문장이 명확히 안 나와서 중요한 단어를 놓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6문단의 내용을 요약을 중심 내용을 재구성해 보자면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워진 내부 공기를 어디에 가두었다가 그렇죠. 에어포켓에 가두었다가 밖으로 빼내는 어떤 구조 때문에 그렇죠. 천장 구조 때문이다 라고 중심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자, 7문단으로 가봅시다. 7문단도 역시나 중심 문장이라고 밑줄 칠 만한 곳이 없었죠. 그래서 7문단도 중요한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석빙고는 배수로나 방수층, 단열재, 잔디 등을 이용하여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하였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8문단은 중심 문장이 나옵니다. 주로 마지막 문단은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거나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지금 요약하기가 다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를 하나로 합치면 이 글의 내용을 이제 요약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텍스트를 내용 정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85쪽 여백에 보면은 필기해야 될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죠? 자, 필기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 즉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석빙고에 관해서. 석빙고가 어떻게, 그렇죠. 얼음 저장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징은 첫 번째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냉장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구했을까 하면서 처음 부분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을 두 단계로 나뉘죠. 첫 번째가 냉각, 두 번째가 저온 상태 유지. 그죠? 그래서 두 단계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 자, 특징 세 번째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에 담긴 과학적인 원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함까지 필기해 둡시다. 자, 요거 지금 필기해 둬야 돼요. 선생님 이따가 줌에서 요거 필기한 거 확인을 할 거예요. 자, 필기 다 됐나요? 자, 필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은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저장했던 이제 석빙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중간 부분부터 자,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 저장 원리 첫 번째 냉각 원리, 두 번째 저온 상태 유지 원리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석빙고에는 조상의 슬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의 짜임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PPT로 조금 내용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글은 정리를 하자면 석빙고의 얼음 저장 원리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석빙고의 이제 과학적인 원리 두 가지가 나오죠. 냉각과 저온 유지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 전통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냉각이죠. 냉각은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을 합니다.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을 하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그렇죠. 날개벽 때문이죠. 날개벽.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 날개벽 때문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저온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 자, 알고 봤더니 얼음을 넣은 뒤에 7, 8개월 동안 내본들이 낮게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독특한 천장 구조, 에어포켓이라는 독특한 천장 구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배수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 그리고 방수층 덕분에 이 저온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게 나와요.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자면 석빙고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날개벽에 있고 그 날개벽이 겨울에 이제 부는 찬바람 있죠. 그게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소용돌이로 막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찬바람을 밀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찬바람을 한여름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천장 구조. 뭐냐면 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떠오르죠. 그래서 위로 떠오른 그 더운 공기가 에어포켓이라는 곳에 갇혀서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되고 이는 환기구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배수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요 물을 재빨리 이제 밖으로 빼내서 저온 유지를 한다고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수층이라고 해서 빗물이 석빙고 안으로 이제 새어 들어가는 것을 막 막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물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죠. 그리고 단열재라고 해서 단열재를 넣어서 이제 한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석빙고 주변에 보면 잔디를 놓아서 이 잔디가 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면 햇빛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열 전달을 방해를 해서
저온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설명문이고 석빙고의 얼음 저장 원리 우리가 방금 아까 교과서에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건너뜁니다. 자, 글의 짜임도 우리가 이 글이 총 8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문단이 글의 처음, 주로 이제 글의 설명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명칭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문단이 처음에 해당이 되고 2, 3, 4, 5, 6, 7문단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는 8문단은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단별로 이제 요약을 하는 것은 요것은 우리가 이따가 학습 활동에서 할 거라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 요약은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학습 활동에서 할 거라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과서 이번에는 우리 90쪽을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90쪽.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우리 OX로 한번 봅시다. 1번 조상들은 석빙고에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어 사용했다. OX? X죠. 이런 말 안 나오죠. 그죠? 어떻게 이게 얼음을 했냐면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고 2번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석빙고의 날개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OX? 그렇죠. 아까 변한다고 했죠. 자, 3번 에어 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외부 열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 OX? 자, 에어 포켓에 더운 공기를 가둡니까? 차가운 공기를 가둡니까? 그죠. 차가운 공기를 가두죠. 더운 공기는 밖으로 빼내고 자 X고 4번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물 그죠. 물이 있게 되면 얼음이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 물을 빼내려고 석빙고 바닥에 배수로를 아까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아주 슬기의 총집합물인 우리가 석빙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1문단은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1문단에 우리가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문단은 그죠? 필기합시다.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필기. 자 우리 이 부분은 교과서 2문단에 지금 아마 지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문단은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필기합시다. 자, 이거 우리 교과서 3문단에 이 부분 밑줄 쳐져 있어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적어야 됩니다. 자,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4문단은 우리가 중심 문장이 명확히 없어서 자, 키워드 되는 단어 중심 단어를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냐면 석빙고 내부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날개벽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건너뛰고 자, 5문단은 우리가 요거를 5문단은 교과서에 여기 밑줄 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밑줄이 쳐져 있냐면 두 번째 단계는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밑줄이 되어 있어요. 자, 하고 나서 지금 6문단과 7문단은 우리가 새로 중심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6문단. 자, 그래도 한 번 더 여기에다 필기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중심 문장을 만들었냐면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워진 내부 공기를 에어포켓에 가두었다가 밖으로 빼내는 천장 구조 때문이다. 자,
자, 그리고 질문단은 석빙고는 배수로나 방수층, 단열재, 잔디 등을 이용하여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하였다. 자, 필기합시다. 자, 그리고 8문단은 우리가 중심 문장이 있어서 밑줄을 쳤어요. 어떻게 밑줄을 쳤냐면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자,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필기해 둡시다. 자, 필기 다 했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요거는 건너뛰고, 자, 요약하기의 이제 방법.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자, 요약하기의 방법 옆에다가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쳐두고, 자, 밑줄 칩니다. 요약하기란 밑줄,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 자, 그리고 또 밑줄, 글의 내용에서 단순히 글을 짧게 줄이는 게 아니라, 자, 밑줄 칩니다. 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끔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지금 요약하기의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밑줄 칩니다.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을 선택한다 해서 선택 동그라미. 자, 볼까요? 날에는 머리가 좋다.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한다. 자, 3개의 문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이 그렇죠. 결국에는 날에는 머리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이 여기 명확히 있기 때문에 요게 중심 문장이 되고 요렇게 중심 문장이 있을 경우는 요걸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의 방법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밑줄. 자,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삭제 동그라미. 자,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자, 이걸 줄이면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그렇죠. 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반복되는 이 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요건 이때에는 삭제의 방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적절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요거까지는 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져요. 자, 밑줄 칩니다.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라면 그 단어들을 포괄하는 말로 묶는다.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동그라미. 석호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피구나 배구도 좋아한다. 수영도 좋아한다. 자,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다 합쳐서 석호는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중심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일반화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아까 해봤습니다. 자, 또 마지막 방법으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없다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이 담긴 문장을 새로이 만든다. 재구성 동그라미. 자, 우리가 아까 이 방법으로 석빙고 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봤죠. 예를 들자면 수업 중에 올리기 전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았다. 공책을 펼쳤다.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냈다.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자, 이것을 재구성해보자면 우리는 국어 수업을 받을 준비를 했다. 자, 그죠? 이게 바로 재구성 마지막 가장 고난이도의 요약하기 방법인데 우리는 요거까지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약하기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삭제, 세 번째 일반화, 마지막 재구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읍시다.